자, 우리 학생들 2교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처치 및 수술료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 처치 및 수술료는 각종 처치 그리고 수술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그 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사의 진료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그 다음에 치료의 난이도는 또 어떤 난이도에 거쳐서 이런 처치 및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수가가 달리 산정된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은 기본적으로 가산되는 퍼센트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야간 또는 공휴일 같은 경우는 50% 가산한다. 자, 그런데 뭐에 따른다? 착수 시간에 따라서 50%가 가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이거 아까 착수 시간은 기억나시나요? 마취 행위료. 마취 행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착수 시간에 따라서 50%가 가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치 및 수술료는 요 착수 시간 기준에 따라서 50% 가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치를 할 때 응급처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응급의료 관리료 대상자, 그래서 응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50%를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50%, 여기도 50%, 그래서 야간 공휴일, 그 다음에 응급의료 관리료에 해당하는 응급처치료는 50% 가산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절개 인시전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동일한 피부에 인시전 절개를 해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동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동시 수술을 다 100% 가산하는 게 아니라 주된 수술은 100%로 하고요. 부수된 수술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은 70%, 병원은 50%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인시전을 넣는데 기본적인 아주 주된 거, 주상병에 해당하는 수술 100%, 들어가서 뭐 그냥 요거까지 하면 같이 이제 좋을 것 같은 거는 이제 70%, 50%로 나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수술을 했는데 실시는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어느 그 과든 다 발생을 하지만 또 수술 같은 경우는 진짜 부득이한 경우로 어떤 이제 그 원래 수술을 하기 위해 했던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수술된 상태가 비슷한 그 항목으로 수술료를 산정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중단했다라고 해서 수술료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찾아서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치 및 수술을 할 때 그 레이저 같은 이런 거를 사용을 한 경우에는 이제 뭐 추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정 점수만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료는 이제 따로 그 소정 시술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과 전문의가 어떤 특정 항목을 위해서 이제 처치 및 수술을 했을 때는 30%를 가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펜딕토미 같은 경우도 이제 외과 전문의가 했다라고 하면 가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CS 흉부외과 전문의가 또 해당 항목에 대한 수술을 했을 때는 똑같이 30%를 가산을 할 수가 있고, 별도의 명시된 항목,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산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코딩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폐적출술 같은 경우는 또 100% 가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치나 수술 시에 사용된 약제라든지 치료대 같은 경우는 요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별도 산정해야 되는 게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교재에 이런 것들은 별도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치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산정 점수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 기억을 해놨다가 교재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산정 사례를 좀 볼까요? 자, 만약에 동일 마취 하에 동시 수술료를 했을 때 산정 사례 보시면 그 제왕절개를 했어요. 네, 제왕절개를 했는데 충수까지 절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색을 했을 때 아펜데토미까지 같이 했다라고 하면 주는 제왕절개죠. 그죠? 우리가 충수절제술을 하면서 제왕절개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산모가 산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 수술은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아무래도 이제 뭐 충수가 있으면 충수 돌기염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뭐 원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주된 수술은 100%고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수된 수술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은 70%, 병원은 50%로 이렇게 수술료 산정 지침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럼 하나 또 볼까요? 만약에 이제 그 편도선 수술을 했어요. 그 톤실렉토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톤실렉토미를 하면서 아데노이드까지도 절제를 했다. 이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주된 수술은 100%, 부수된 수술, 부수술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70%, 병원 50% 이렇게 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취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거는 이제 그 주된 수술, 부된 수술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마취료는 따로죠. 그죠? 그래서 마취료 같은 경우는 100%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치료 재료대, 치료 재료대에 대한 인정 기준이라고 해서 보험급여 기준을 한번 볼게요. 네, 보험급여는 어떨 때 몇 개까지는 보험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인지. 그래서 우리 기관 내 삽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마취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투베이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투베이션을 할 때 엔도 튜브 같은 경우는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에 1개 인정을 해주는 게 이제 전신 마취 환자라든지 뭐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이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에어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 내 삽관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주에 1개 인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요, 뭐 TB 환자라든지 폐결핵 환자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그냥 8시간 이상 사용하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기간 중에 하나 이렇게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청구를 할 때도 그 보험급여 안에 들어가면 보험급여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폴리 카테터, 유치 카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폴리 카테터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이상 계속 카테터를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은 2주에 1개를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유치 카테터가 기능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그
폴리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벌루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벌루닝이 안 됐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요 벌루닝이 안 되는 유치 카테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obstruction 폐색이 됐던가 아니면은 이 폴리카테터를 너무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 우리 요로 가면 UTI 같은 경우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체인지를 해야 되니까 카테터가 이제 기능이 이상하거나 폐색됐거나 이러면 체인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산정할 수 있고 그거에 인정 개수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재료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카테터를 삽입을 하면 유린백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변 주머니 유린백 같은 경우도 일주일 이상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2주에 한 개를 이제 그 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린 아워리 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시간별 그 소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자분들이라면 이제 수술 후 환자라든지 아니면 중환자 등 이제 배뇨량 우리 그 뭐 키드니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을 좀 검사를 해야 되는 정밀 측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카테터를 착용한 사람들은 유린백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유린 아워리백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치료 기간 하나 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바일백 이제 수술하신 분들, 그래서 그 담즙을 이제 그 드레이네이지 시켜야 되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 중에 한 개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치료 재료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그 방문 간호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료 재료대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급여 인정 기준 안에 몇 개가 인정이 되는지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시전 절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슈처 봉합술을 했을 때인데요. 이 인시전 절개를 했을 때는 자-1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절개창의 길이에 따라서 몇 cm을 인시전을 넣는지 이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근접하지 않은 여러 부위에 절개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복부가 있는데 복부에 여기 인시전을 하나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요 길이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복부에다가도 넣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에다가도 인시전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에다가도 인시전을 넣었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사고를 당해서 왔는데 인시전을 넣어야 되는 이런 다양한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보시면 7부위로 구분을 하게 돼요. 7부위로 구분하는 거는 인시전이든 슈처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7부위가 머리 부분, 두부, 그 다음에 배, 앞부분, 등, 배부, 그 다음에 그 상지,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좌우, 상지,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부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부위별로 각각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복부도 있었다. 그 다음에 팔인데 뭐 왼쪽 팔이 있었다. 아니면은 뭐 오른쪽 다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세 부분별로 각각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각각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슈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봉합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처 운드, 상처에 슈처를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근접하지 아니한 그 슈처를 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7부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멀티플 라서레이션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다발적으로 우리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크게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인시전이라든지 슈처 이런 것들이 달리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절개는 자1, 슈처는 자-2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처치가 여기 보시면 일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 처치는 요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수술 후 처치는 언제부터 산정이 되느냐? 수술 다음 날. 수술 당일에는 그 수술 처치가 들어가고, 수술 후 처치는 수술 다음 날부터 산정이 된다. 자, 그리고 그 처치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사용된 꺼지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밴데이지, 붕대라든지 반창고 이런 그 비용은 그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드 드레싱. 그래서 이렇게 그 상처에 대한 드레싱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같은 날 그 단순 처치하고 염증성 처치를 여러 부위에 실시를 했다라고 하면 앞에 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7부분으로 이렇게 각각, 소정 점수 1회만 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팔 쪽에 드레싱을 했어요. 예, 드레싱을 했는데 하루 2번, 하루 3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1회만 산정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뭐 심플 드레싱, 그 다음에 이제 인펙셔스 운드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단순 처치냐 아니면 염증성 처치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다르니까 요거는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미한 염증이라든지 라서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심플 드레싱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수술 부위에 심한 염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소아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한 욕창,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한, 그래서 퍼스가 막 생긴 이런 이제 염증이 심한 처치 같은 경우는 그 인펙셔스 운드 드레싱에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로 보시면 우리 장루, 그래서 우리 뭐 직장암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장루를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루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장루 처치라든지 우리 석션 드레네이지라고 해갖고 이제 흡입 배농하는 드레네이지 석션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시베스 좌욕이라든지 그 포지션 체인지 포지션 이런 체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회음부 간호라든지 목욕 간호 같은 경우도 텁베스, 그래서 통 목욕이냐 빼베스, 침상 목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처치료에서는 이제 에네마, 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것들, 기타 처치 같은 경우는 누락되는 거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처치를 해놓고 이제 코딩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타 처치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봐 가지고 이제 그 체크가 되어 있는지 체크가 안 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청구하기 전에는 꼭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옥시전 이날레이션이라고 해서 산소 흡입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보세요. 산소 흡입은 1일당 산정을 한다. 1일당 산정을 하는데 흡입 자체는 산소 재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그 폴리 카테터 유치도뇨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넬라톤 카테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단순 도뇨,
그래서 그냥 한번 도료를 하고 이제 그 카테터도 빼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회당 산정을 해요. 회당 산정을 하는데 일일 최대 몇 회까지 인정을 하느냐? 4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실리콘 폴리 카테터를 삽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이제 그 실리콘 폴리 카테터를 오랫동안 착용을 하면 우리 유리네이션, 이렇게 소변에 대한 요일을 잘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도료를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자, 유치 카테터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더마톨로지 드레싱이라고 해갖고 피부과 처치가 있죠. 피부과 처치 같은 경우는 그 단순 처치 같은 경우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단순 처치할 때 사용한 거즈라든지 탈지면 붕대, 반창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번드레싱 화상 처치가 있죠. 예. 그래서 화상 처치 같은 경우는 1일당으로 산정을 하게 돼요. 자, 번드레싱은 1일당으로 그 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화상 부위가 여러 부위다라고 하면 그 여러 부위의 범위를 합해서 몇 %인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구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온 몸을 100%로 했을 때 몇 %냐 요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해가지고 산정을 하되 그 화상 범위를 산정할 때 1도 화상 범위는 제외한다. 왜냐면 1도 화상 범위는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게 1도 화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번드레싱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화상 범위는 1도, 2도, 3도 화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몇 %인지 화상 범위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 수가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1도 화상을 입었다. 1도 화상이 뭐 10%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번드레싱을 이제 그 신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번드레싱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2도, 3도의 몇 %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며칠을 그 치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료. 우리 여기 보시면 캐스트는 골절이라든지 프랙처, 염자, 스프레인이라든지 뭐 디스로케이션, 탈구, 탈골이라든지 아스라이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할 때 우리가 외부 고정 목적으로 스프린트, 부목을 댄다고 하죠. 스프린트를 하거나 캐스트, 석고를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캐스트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가산하는 게 그래도 얘는 좀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간단하죠. 그래서 만 6세 미만의 소아한테 캐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30%를 가산을 하게 되고요. 야간 또는 공휴일 같은 경우는 50%. 얘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환자 나이대, 그 다음에 어느 과냐,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산 퍼센트도 달라지고 가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잘 코딩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 산정하는 재료가 있고요. 별도 산정하지 않는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거는 스프린트, 이제 부목이라든지 석고라든지 그 스프린트 롤, 그 다음에 캐스트 힐, 우리 이제 그 캐스트 하고 나서 뒤꿈치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용 신축성 붕대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개수에 맞춰서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정할 수 없는 거는 스타키넷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메리아스 천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고정시킬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캐스트 하기 전에 붕대로 이렇게 어플라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커튼 밴데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와이어 그 철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캐스트 리무브 할 때 뺄 때 사용하는 이런 와이어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캐스트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산정하지 않고 이렇게 산정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개수 잘 세가지고 카운트를 해가지고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합성 수지 스플린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물에다 넣어갖고 적셔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스프린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치료 기간 중에 한 번만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제비로 들어갈게요. 약제비 같은 경우는 산정 점수, 그래서 행위 분류를 할 때 약이라는 이렇게 그 행위 분류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약제비 같은 경우는 투약할 때 사용된 용기 있잖아요. 그래서 투약병이라든지 우리 연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몇 그램 이렇게 이제 처방에서 나오는 연고 같은 경우 사용하는 연고 곽이라든지 안약병이라든지 우리 개별 포장하는 포장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그냥 조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약국 관리료, 그 다음에 기본 조제 기술료, 복약 지도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약할 때 처방전에 있지 않은 조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전문의약품하고 같이 조제를 할 때는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의약품하고 이제 그 환자가 이런 약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제를 했을 때는 5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30% 가산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야간이라든지 뭐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기본 조제 기술료라든지 복약 지도료, 조제료 이런 점수에 3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야간 진료 말고 심야 진료 있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달빛 어린이 병원 이런 거 좀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심야 진료 같은 경우는 100%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혈, 그래서 이제 그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재료 산정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수혈료라고 해가지고 전혈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혈장이라든지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런 이제 성분 수혈 이런 것들로 이제 다 합쳐서 수혈료라고 하는데 조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혈액 같은 경우는 이런 성분이 요 성분술이 다 들어있는 요 이제 그거를 전혈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뭐 그 적혈구가 필요한, 백혈구가 필요한, 혈소판이 필요한 이런 환자에게 수혈하기 위해서 각각 성분으로 분리돼서 만들어진 이런 혈액을 성분 제제라고 한다. 그래서 그 헌혈을 해보신 친구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혈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그
별도 고시된 항목과 금액으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혈액 수가 먼저 살펴볼게요. 혈액 수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혈액 교시 그 별도로 고시한 그 금액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종별 가산율도 적용하지 않고요. 의료기관 종별도 가산하지 않고요. 지역도 가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수가가 동일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혈에 필요되는 이런 약재라든지 재료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열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비용 있죠? 예. 그래서 공열자에 대한 이런 검사 비용 이런 것들도 다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혈액 수가는 딱 고시된 금액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식대 볼게요. 예, 식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귤러 다이어트 일반식이 있고, 소프트 다이어트, 뭐 리퀴드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산모 같은 경우는 횟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끼가 인정이 되어 있는데, 산모식 같은 경우는 4끼, 하루에 4번의 식사가 인정이 되고요. 치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정 기준이 이렇게 다이어트 식이 뭐 당뇨식이냐 저염식이냐 뭐 고칼로리식이냐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식대 가산을 할 때 영양사, 조리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역업체에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대 가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본인 부담금은 식대는 보시면 50%는 환자 부담이다 라는 거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산정 지침 보시면 의료급여 환자의 기본식, 건강보험 환자의 기본식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가산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양사, 조리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산 금액이 조금씩 더 추가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일반식이냐 치료식이냐 멸균식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더를 봤을 때 그 일반식 그 RD, SD, LD 뭐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 저염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EDI로 그 전자로 이제 그 코딩을 할 때 잘 이제 코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6장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또 6장이기 때문에 행위료에 대한 가산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나중에 좀 공부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